네, 여러분 치유한 분석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의 주도 섹터 분석과 주도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변하거든요. 산업 사이클이라 하면 어떤 시기에는 내수의 사이클이 산업이 좋고, 어쩔 때는 수출 사이클이 좋고, 어쩔 때는 반도체가 좋고, 어쩔 때는 바이오가 좋고, 어쩔 때 음식료가 좋고, 어떨 때 자동차 좋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까요? 다분히 정책적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술의,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이, 전기차가 막 활성화되고 자율주행이 막 활성화되면 자동차 섹터가 주도로 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요. 신기술 또는 신디바이스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막 생기면서 움직일 때는 반도체나 이런 IT가 많이 움직이는 거고, 즉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어떤 것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주도로 나서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느 산업이 뚜렷하게 나서지 않을 때 정부 정책 당국에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죠. 그럴 때 또 한번 주도 섹터가 발생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주도 섹터라 하면 소위 친환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친환경 섹터가 주도 섹터가 돼서 한동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 뒤로 물러섰고요. 그 전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종목은 소위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실제 공간이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혼합되어서 사는 삶,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한 10년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맞는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거래 전략과 그리고 거래 타이밍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래 전략과 거래 타이밍이 달라지는 이 부분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바로 기초 분석이기 때문에 기초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한 4차례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시장은 황소와 곰이 싸우고 황소가 이기면 시장이 오르고 곰이 이기면 시장이 내리고 황소와 곰이 싸워서 비기면 시장은 박스권에 있고 또는 둘 다 싸우지 않고 멈춰서 그냥 쉬고 있으면 시장이 횡보하고 이런 거예요. 즉 황소가 이기냐 곰이 이기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기초 분석인데 황소가 이기냐 곰이 이기냐를 그냥 눈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직관적으로 아는 거 거기까지만 우리가 사실은 봐도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기초 분석을 하면서 기초 분석 안에 보조 지표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으면서 많이들 해요. 지금 화면에 여러분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삼성전자에 보조 지표들을 안에 넣으면서 환경에서 차트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차트 유형도 많고요. 지표도 보조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추세 지표가 있고 변동성 지표가 있고 모멘텀 지표가 있고 시장 강도의 지표가 있고 가격 지표가 있고 거래량 지표가 있고 채널 지표가 있고 흔히 아는 채널 지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볼리저 밴드 보고 스타캐스틱 보고 인벨롭 본드 보고 뭐 RSI 보고 막 이런 거 다 넣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어떤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소위 퀀트 투자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사실 별것도 아닌데 돈 주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보조 지표는 전부 다 주가가 오르면 매수 신호 나오고 주가가 빠지면 매도 신호 나옵니다. 후행적이에요.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컴퓨터를 잘 다루고 보조지표에 이런 퀀트 전략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공학도들은 전부 다 떼부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안 맞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느냐, 사는 사람이 많고 강하게 사느냐, 파는 사람이 많고 강하게 파느냐, 딱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하나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봉이에요. 쭉 이 흐름을 보고 가면서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진하게 지내서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밑에가 이 가격을 보면 이 밑에가 쭉 따라가 보면은 한 6만 원에서 96,000원, 거의 10만 원까지 초강세였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건 초강세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때에 보면은 이걸 제가 거꾸로 가볼까요,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가보면은 자, 이거잖아요. 이 시기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구나. 삼성전자를 모두 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월 11일 날 쭉 가다가 여기서 한 칸 한 칸씩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1월 11일 날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이 생기면서 대량의 거래가 생기면서 이날 윗꼬리가 달린 요런 십자형이 만들었어요. 요 날이에요. 1월 11일 날.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요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황소와 곰이 계속 싸우다가 황소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날 황소와 곰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날 1월 11일 날 요날 이런 거래량이 생겼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력하게 싸운 거예요. 이날. 그렇죠. 강력하게 이날 싸웠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생기고 많은 거래량이 생기고 그리고 윗꼬리가 발생이 된 겁니다. 윗꼬리가 발생됐다는 거는 이날 황소가 이겼으면 어떻게 끝났겠어요? 그 전날처럼 1월 8일처럼 장대 양봉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황소도 들어와 있지만 반대로 진짜 센 곰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날 곰이 이겼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음봉이 발생이 됐겠죠. 그런데 곰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황소가 이긴 것도 아니고 곰이 이긴 것도 아니고 서로 거의 팽팽했습니다. 팽팽하게 싸우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동안에는 황소 윈, 여기서는 무승부. 그러면 계속 황소가 이기다가 무승부가 됐다는 얘기는 강력한 곰이 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쭉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를 표현드리냐면 황소와 곰의 싸움에서 내가 어느 쪽이 힘이 세지느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힘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이 생겼죠. 그리고 거래량이 보시면 여기 지금 아예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거래량 표시를 해놨는데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졌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강력한 곰이 발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강력한 곰이 발생을 하고 있었으니 이제 삼성전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갔다가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밑에서. 그러면 다시 황소가 들어와야지 얘는 세지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계속 더 떨어졌죠. 그 이후에. 그러다가 황소가 다시 들어오면서 터닝을 해야 되는데 그 황소가 최근에 조금씩 들어왔는데 아주 센 황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말씀드리고 뭐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한눈에 보기에 얘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황소가 셉니까? 곰이 셉니까? 항상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황소가 계속 세다가 계속 이러고 있었으니까 뭐 곰의 힘이 좀 세다가 요즘에 조금 세졌네 황소가. 주봉으로 보면 조금 길게 보면 황소의 힘이 여기잖아요. 이게 황소잖아요. 황소가 계속 세다가 요즘에 좀 얘가 힘을 잃어갖고 곰의 힘이 더 기울었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잖아요. 곰의 힘이 기울었는데 내 이 주식을 사요? 우리는 황소가 있을 때 산다니까요. 황소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사도 된다고요. 근데 요번에 여기서 양봉이 나면서 거래량이 실었기 때문에 1차 매수 신호는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 다른 강의나 다른 책이나 요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봤잖아요. 지금 LG이노텍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LG이노텍 주봉이에요. 이거 황소가 셉니까? 곰이 셉니까? 이거 황소가 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황소가 세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얘는 아까 삼성전자가 다르게 맨날 헤매고 있다가 요번에 황소가 세졌어요. 그랬다가 좀 주춤주춤하네. 황소하고 곰하고 좀 싸우면서 주춤주춤하네. 거래량 보니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 다 그냥 이러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럼 둘 다 어느 한쪽으로 뭐 황소가 이기거나 곰이 이기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곰이 세지는 것 같아 그럼 나는 팔면 되는 거고 황소가 세지는 것 같아 그럼 나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차트를 아는 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차트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직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에 상승 추세를 만들고 하락 추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해외 차트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거기에 여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게 신고가를 내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반도체가 좀 올라갔던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 뭐죠, 여러분? 반도체 주식이요. 여러분, 반도체 주식 중에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줍니까? 인텔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미국의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우리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여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 얘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미국의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우리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여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 얘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추세를 얘기하다, 기술적 분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세를 한번 볼게요. 하락 추세는 상단 부분을 연결하는 거고, 왜냐? 상승 추세 하단 부분을 밑으로 꺾여 내려가면 이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을 꺾어 올라가면 추세 전환돼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작년 11월서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 오르다가 실제로 올해 4월서부터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이후에 얘가 하락 추세를 터닝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영향을 받았고 우리 시장도 이것에 의해서 반등을 준 거예요. 제가 시황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세는 이렇게 강력하고 무섭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했는데 추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기법 분석 중에서 추세를 무시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전체에서 우리 원화 같은 게 한번 볼까요? 우리 원화가 제가 그 시황 얘기하면서 뭐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시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그 환율에 의해서 움직인다.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잘 보시면요. 작년에 2020년 3월, 4월에 원화가 1296원까지 갔어요. 엄청난 약세죠. 우리 주식시장은요, 폭락했어요. 그랬다가 원화가 쭉 1080원까지 안정화됐죠. 이때만 우리 시장은 어땠어요? 쭉 올랐죠. 그랬다가 올해 2월서부터 올해 10월 요때까지 쭉 안 좋았죠. 우리 시장이 어땠어요? 쭉 안 좋았다. 조금 반등했다. 쭉 안 좋았다. 이랬잖아요. 얘하고 반대로 이제 완벽하게 여기의 방향으로 가죠. 여기의 방향으로. 그럼 우리는 원화가 어떻게 돼요? 추세적으로 어떻게 돼야지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추세에서 이 하단을 그려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그릴게요. 좀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안 그렸는데 요게 상승 추세이잖아요. 이 상승 추세에서 원화가 상승하면 주가는 빠진다고요. 그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원화 약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로 원화 약세 추세에서 벗어나서 하락으로 원화 강세 추세로 갈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르겠죠. 지금 그런 모양을 약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 5월서부터 봐도 그렇고 정확하게 환율과 일치하는 시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환율의 추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 우리 그 지수가 1439에서 2100포인트까지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인버스를 사서 ETF, 지수 ETF 사서 손실이 엄청 났잖아요. 작년에. 언제 많이 사냐면 7월, 8월에 많이 샀어요. 근데 그때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서 원화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아래로 원화 강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원화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화 강세가 적어도 다시 약세가 돼야지 시장이 꺾이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 다시 약세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까지 와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서야 되죠. 이럴 때. 이래야지만 시장이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계속 강했다는 거죠. 그만큼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연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추세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다음에 화면을 보면은 위에 제가 모형을 그려놨는데 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게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예요. 내려갈 때는 하락하고 반등 약하고 하락하고 반등 약하고 이게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를 걸어놓고 그래놓고 사고 팔고 한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매매하는 당시에는 다 만들어 놓고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다음에 화면처럼 딱 잘라져 있는 요런 화면이에요. 요 딱 잘라져 있는 요런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아니면은 옆으로 갈지 이거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 속에서 위로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돌파도 똑같아요. 여기 돌파하고 더 갈지 조정 보일지 아니면 돌파 실패하고 내려갈지 이것도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처럼 더 모르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잘 모르겠는 이 판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근거를 가지고 할 거냐 그게 그냥 황소와 고물 싸움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실제로 주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주가에 뭐 있을까요? 지금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삼성전자는 예를 그냥 계속 들어드릴게요. 저는 삼성전자는 일단 바닥을 찍고 매수 타이밍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세요. 제가 추세를 계속 그렸잖아요. 하락하고 50%를 못 넘기고 빠지고 하락하고 50%를 못 넘기고 빠지고 여기서 돌파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 갖고 이걸 추세를 여기서 이 추세에서 밑으로 가버리면 이제 하락 추세 연장선인데 여기서 턴이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거야 아니면 다시 꺾이겠구나를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시황이요? 아니면 전체 시황이요? 물론 맞아요. 그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황은 이미 거쳐왔습니다. 주도 섹터, 주도 종목까지 설명 다 끝내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투자하는 매매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꾸 따지지 말고 이미 그건 다 하고 우리는 왔어요. 그걸 다 안 하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고 나서 와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 다음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양봉이에요. 요만큼 오른 거예요. 요만큼 오르는 요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보이고 요 거래 없이 있다가 이렇게 가면 지금 현재 장중이라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이. 이러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따라 붙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요걸 설명드리고 그러면 오늘은 요거는 기초 분석을 마감할게요. 그게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황소가 이겼습니까? 곰이 이겼습니까? 황소가 이겼죠. 양목 났으니까. 얘는요. 황소가 이겼죠. 얘는 황소와 곰이 비등비등했죠. 얘는 황소가 이겼죠. 얘는 황소가 이겼죠. 얘는 곰이 이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봉이 작은 걸 황소가 이겼다, 곰이 이겼다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일, 2일, 3일, 4일, 5일 조정을 보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 내려오는 동안 만일 곰이 굉장히 셌다. 여기서부터 따져보면은 황소가 이겼죠. 황소가 이겼으니까 양목 났죠. 황소와 곰이 비등비등했죠. 상소가 이겼죠. 황소가 이겼죠. 곰이 이겼죠. 그러다가 이 봉이 여기보다 작잖아요. 봉의 크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봉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황소가 강하게 이겼든지 곰이 강하게 이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장중이라서 요 주가가 막 이렇게 도지역에다가 움직였다 이러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5일 동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5일 동안 빠지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이 크게 많이 늘어났다. 그럼 황소와 곰이 굉장히 싸우면서 황소가 확실하게 이겼다, 곰이 확실하게 이겼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황소가 이겼다, 곰이 이겼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만일 이 밑에서 사가지고 현재 들고 있었다. 황소가 들어온 걸 보면서 내가 조금만 샀다. 한 100주만 샀다. 1000주 살 건데 미리 그냥 조금만 사는 이제 그런 거래를 하죠.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냈다 팔고 다시 사야 돼?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트레이더 하더라도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샀다면 지금 이거는 황소가 이기는지 곰이 이기는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일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오늘이라도 증가하면서 음봉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밑으로 빠져요. 이렇게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음봉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다시 오를 건데요? 물론 그거는 시황과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 분석할 때 그랬던 거고요. 지금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냥 냅둡니다. 근데 이따가 오후에 뜨기 시작했고 거래가 이렇게 됐는데 위로 양봉이 나요. 이렇게 위로 양봉이 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날 따라 사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저가 떨어질 때 사갖고 저가에 사서 들고 있어야 돼요. 뭘 저가예요? 내일 더 떨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요. 자, 위에 올라가는 건 양봉 만들고 따라 사라고요? 사야죠. 왜? 이게 저가니까 내일 더 오를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가 황소가 세냐 곰이 세냐 이걸 보는 게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주식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술적 분석의 사실은 처음이자 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서 거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럼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보세요. 이거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 강력한 곰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요날. 이날 보세요. 거래가 폭증하면서 음봉이 발생되면서 강력한 곰이 발생됐죠. 이날에 왜 그랬어요? 물적 분할한다고 한 날이었어요. 물적 분할이 기업 가치에 뭐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악재입니까? 강력한 악재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날 저녁과 다음 날에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문제 없다, 장기적으로 괜찮다, 뭐 들고 있어도 된다 이랬거든요. 뭘 들고 있어도 되긴 뭘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내리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굉장히 관리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절절절절 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이런 것들을 못 팔고 못 사는 거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고 그리고 남의 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훨씬 더 객관적이겠죠. 그들은 반드시 위험 관리합니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급락했다 이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SK이노베이션의 언제였어요? 이날 국내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리 정도는 해나가면서 투자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분석의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들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써놨고 기초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 책 제목이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적 분석까지 오늘 이 시간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가치 분석하고 그 추가적인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